안녕하십니까.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국 개국 이래 최초로 유튜브 방송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만나고 싶은 코너가 있는데, 우리 필라델피아 동포뿐만 아니라 전 미주 동포들의 큰 관심사인 필라델피아 시장 후보 데이빗 오 후원의 회장 두 분과 함께 그동안의 경과 보고를 듣고, 또 앞으로 후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소원은 뭔지, 이런 것들을 나눠보고자 제일 처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동 후원회장으로 수고하신 이주양 동북부 한인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시는 이은항 공동후원회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 방송국에 이번에 새로 영입하신 한재민 장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저희들에게 기술적으로 또 영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계신 이 민준 목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이주양 회장님, 또 간사님, 공동 후원회장을 어떻게 하시게 되었는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데이비로 지금 필라델피아 시장 후보님께서는 우리 동포들께서 진짜 지난 10여 년 동안 진짜 식구같이 또 가까운 우리의 서포터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전 의원님이시죠? 의원님께서 이제 시장 출마 말씀을 사실 한 1년 반 전에 우리 필라델피아 우리 리더들을 한번 모아놓고 이제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 출마하면서 이제 또 후원의 밤, 그리고 또 이렇게 캠페인 운동이 가장 중요하니까 또 의원님께서 또 개별적으로 또 한번 후원회장을 한번 맡아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 주셨고, 그래서 저희 둘이 아주 영광스럽게 그러겠다고, 우리 네. 기억나죠? 네.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좀 최선으로 한번 해봤는데, 우리 동포들께서 너무나 많은 큰 호응을 해주시고, 우리 필라델피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타 지역에서도 많은 또 호응을 해주셔서 후원의 밤이 아주 성공적으로 또 잘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주영 회장님은 데뷔도하고 그 전부터 뭐 교감이 있거나 또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지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역 한인회장인 남부뉴저지 한인회장을 했던 2009년도 그때 하고서 우리 그때 시의원님께서는 또 시의원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좀 비슷했는데 그때부터 저도 1.5세 또 한인회장이었고, 우리 또 차세대로서 역량 있게 지금 하시려는 우리 시의원님, 그 당시에 아마 남부뉴저지의 수잔신 앵글로 시장도 그때 이제 출마를 앞두고 있어서 시의원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추석 행사나 이렇게 한인회 행사할 때 그때부터 저희가 초대했었어요. 근데 그 후로 우리 데이비로 시장 후보께서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남부뉴저지 추석 행사도 항상 가족들과 아이들 다 데리고 참석하셨었어요. 그래서 또 유대 관계가 좋았고, 또 우리 한인 사회의 일이라면 발벗고 항상 나지셨고, 그리고 또 저희도 우리 의원님에 대한 일이라면 항상 협조하고 그런 유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네. 네, 우리 이은항 관사님은 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십니까? 뭐 클라이언트로 제가 한번 몇 번 이제 상의를 드린 적이 있고, 근데 그리고 또 데뷔로는 워낙 또 이 필라델피아에서 많이 앉아주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저도 한인의 그러니까 한인 그 사회에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모든 행사에 아주 기꺼이 함께 해줬고, 또 저희하고 항상
이게 도대체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슈에 그러니까 어젠다나 이슈에 상관없이 발벗고 나서주고 그래서 항상 좋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 필라델피아가 소수민족이 저희 뭐 한인 말고도 많이 있고 사실 뭐 소수민족 그 순위로 따지면 저희 한인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2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 커뮤니티 쪽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했던 부분이군요. 근데 출마를 하시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조금 저희가 말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시의원을 그만하고 나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뭐 본인의 의지가 워낙 또 강하셨고 또 저희 생각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도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주영 회장님은 또 동부 지역에서 뭐 단체장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후원자들도 호응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특별히 또 이은항 간사님은 저희보다는 좀 젊은 세대에 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인맥을 통해서 이번 또 후원회를 성공적으로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 지상을 통해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필라델피아 정치 모금 행사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한 아주 후원의 밤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동포의 한 사람으로 또 데이비드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분들도 공감하시면 우리 박수 한번 우리 그 한 이사님도 그날 후원의 밤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후원자들의 열기, 후원의 밤 어떻게 지금 기억하고 계신지? 일단 저는 제가 뭐 이민 생활한 지는 꽤 됐습니다만 한인 사회에 인볼브 된 적이 없어서 저한테는 참 생소한 그런 경험이었지만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합하면 한 15년 정도 일가지 기자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데이비도 그 후원의 밤 행사를 가기 전에 사실은 좀 제 나름대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과연 데이비드 오란 분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이분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라는 거를 좀 레피테이션이라 그럴까요? 좀 조사를 했는데 너무 그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이 필라델피아는 어떻게 보면 미국 건국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 데 있어서의 그 시장이라는 그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이거는 뭐 시카고 어느 지역의 시장이나 LA 어느 지역의 시장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게 아닐까 하면서 저 역시도 참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또 그 당시에 열기로 봤을 때는 야 이거 뭐 미리 당선을 좀 예감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뜨겁게 제가 뜨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데이비도 아버님 되시는 분은 조남이 오기향 목사님이신데 필라델피아 한인 최초의 교회를 설립하고 이민 초창기에 손길이 필요한 많은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헌신하신 목사님을 생각해서 사실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그날 여러분이 참석하고 그러셨는데 우리 민준 목사님도 참석은 못했지만 기도로 성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목사님 입장에서 우리 데이비도 후보를 위해서 앞으로 좀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간단히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데이비도에 대해서는 뭐 그 명성이
또 있는 것만큼 아마 우리 한인들에 대한 큰 어떤 기대 역할을 충분히 하실 분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 아버님이 훌륭한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 동포사회의 어떤 모범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뭐 가족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그런 임무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의원에 이제 출마해서 시의원이 되기까지 또 시의원으로서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은 큰 역량이 그 이상으로 있으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분을 이제 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 내에서도 어떤 정계 진출을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도록 돕고 또 밀어드려야 할 그런 입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 동포사회에서 데이비도가 공화당 후보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한 후에 데이비도가 과연 이 민주당 텃밭인 필라델피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원회 회장님들은 데이비도하고 접촉도 많으시고 또 데이비도의 앞으로 시장이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보다 자세히 알 것 같은데 오늘 우리 동포들에게 좀 데이비도가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정책 같은 거 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사실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미국 대도시는 거의가 민주당 텃밭이죠. 필라델피아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역사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우리 지금 100대 시장이 되시는데 공화당이 된 적이 89대, 연도는 1942년인가 해서 1950몇 년, 거의 7, 80년 전에 한 번 딱 공화당 시장이 있으셨고 그다음부터는 다 민주당이었는데 근데 우리 데이비도 시장 후보께서는 공화당이지만 공화당에 또 좋은 거 있죠. 보수적이고 한 그런 것을 또 갖추시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치. 그래서 많은 민주당의 서포터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그 아시안 증오범죄 랠리 있었을 때 차이나타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컨스티튜션 센터에서 그 이제 정식으로 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각 지역 커뮤니티의 대표들이 나와서 지지 선언을 하는데 참으로 다양한 민족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그리고 민주당의 색깔을 민주당 정책이 그래도 우리가 알기에 다 소수민족 정치는 민주당이라고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 민주당에 관한 그런 정책도 마찬가지고 또 커뮤니티 리더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많은 서포트를 하는 거 보고 이분은 비록 소속돼 있는 것은 공화당이지만 의정 활동은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당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한 정치를 하셨던 분이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또 증언하셨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 공화당이기 때문에 안 되나 뭐 그런 거는 걱정할 때가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후원에 의미로 그 각 리더들이 그 지지 선언한 것이 이제 페이스북이랑 우리 이제 또 카카방에 이제 계속 올려지고 있는데 아주 들어보면 진짜 아주 감동이 와요. 그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필라델피아 17석의 의석이 있는데 그 시의원 중에서 자기네 커뮤니티를 방문한 분은 이분밖에 없었다. 그러는 분도 있고 이분이야말로 이미 시장의 역할을 다 하고 있지만 그 포지션 타이틀만 이제 필요하신 분이고 12년 동안 그걸 다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분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을 유나이트해서 같이 bring together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12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우리 시장 후보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100% 우리 데이비드 시장 후보께서 당선 가능성도 있고 그만한 충출한 자격이 있으신 정치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텃밭에서 네. 공화당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도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근데 이제 정책적인 면이나 네. 또 주변에 그동안 시정 활동을 해오면서 네. 역량을 이제 발휘했기 때문에 네.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대결 구도보다는 네네. 그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죠. 정책적인 면에서 데이비드 의원은 충분히 시장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희망적인 네. 그래서 이 모습을 시민들 보이겠죠? 자체들이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필라델피아를 시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개혁과 새로운 정책과 모든 범죄와 마약 그런 다방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로만이 아니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리더십의 시장이 필요한데 이분이 적합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네. 우리 이 간사님도 좀 칭찬 좀 한마디 하시지. 이제 100번째 시장을 뽑는데 공화당이 딱 한 명이 됐었다. 그러면은 진짜 뭐 그냥 뭐 인물도 안 보고 그냥 당만 보고 찍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뭐 필라델피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좀 미국의 대도시들은 대부분 다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국 초기의 수도이지만 이면서도 지금 미국에서 사실 5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상당히 큰 도시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의 그 중요성으로 비춰볼 때 데이비드가 좀 이렇게 바꿀 부분이 많이 있다. 제가도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주 불합리한 점들을 많이 보거든요. 필라델피아가 과연 이렇게 계속적인 정책을 펴서는 필라델피아 지역사회나 경제가 발전을 앞으로 계속 거듭할 수 있을래나 오히려 퇴보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데이비드 의원 후보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세금 문제, 과도한 세금 문제, 과도한 규제 문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거기에 관한 것들, 뭐 비근하게 하면 뭐 소다 텍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비합리적인 텍스들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사실 그게 뭐 일정 세수는 올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 경제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건데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저는 지지를 하고 사실 제가 이번에 펀레이징을 하면서 우리 이주영 공동 후원회장님이 너무 고생을 하셨지만 사실 좀 다른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데이비드를 좀 서포트하자 하면 다들 얘기한 게 공화당 후보인데 그거 뭐로 하냐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었는데 뭐 이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필라델피아가 인구가 16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한 30만 명 정도 밖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필라델피아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라든가 또 흑인이나 이런 머저리티들이라고 해서 다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정책의 좋고 그름, 그다음에 올바름을 보고 합류할 분들이 꽤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의원도 그 정도면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다. 충분히 이 기적을 한번 일으켜 볼 만하다. 기적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큰 방향을 한번 잃어보기는 그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면 이번에 컨스티튜션 세나에서 그 출정식을 하실 때 사실 공화당에서 오셨어요. 필라델피아 공화당 이제 관련자들하고 이제 뭐 그 대표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뭐 100번째 시장을 뽑는데 한 번밖에 안 됐는데 뭔 신이 나서 와가지고 열심히 막 서포트를 하시겠어요. 그 전에는 30명도 안 모였답니다. 출정식에. 근데 이번에는 뭐 거기가 꽉 차갖고 뭐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맞아요. 소수민족들과 아주 그 지지 연설 듣는 데만 제가 보니까 한 2시간은 좋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열기를 보면서 이거 틀리다. 그러니까 그분도 되게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야, 이렇게까지 이런 공화당의 출정식을 본 거가 자긴 기억이 없다. 자긴 기억이 없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진 않겠구나.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뭐 상대방 후보가 지금 뭐 여러 명이 계시지만 또 한인도 잘 아시다시피 하는 그 교포 2세도 있으시잖아요. 뭐 두 분이 경합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또 설사 안 이루어져도 할 수 없고 근데 누가 되든 어쨌든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필라델피아의 한인들에 대한 위상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데이비도를 그 어젠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필라델피아가 망가져 있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브로큰 시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고칠 만한 최적의 후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좀 보태면 이 데이비도는 이게 지역구 시의원을 한 게 아니고 그 광역구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11년 동안을 시장이 할 지역을 이 사람한테 맡기지 않았나. 그런데 데이비도는 뭐 아까도 우리 회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필라델피아 한인 단체 행사에 가면 꼭 있는 사람이 데이비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언제부터는 축사도 맨 먼저도 안 시키고 맨 나중에도 시키고 이거는 의전상에도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데 우리는 시원이 너무 자주 오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마지막에 시켜도 되는지 알지만 만약에 데이비도가 시원이 아니었으면요 필라델피아 행사에 시원 한 번도 한인 행사에 뭐 10년 동안에 한 번도 올 분이 없었을 것 같아. 그러고 지금 30만 중에 15만 1표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이긴다. 뭐 그렇게 하고 오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또 자기 집도 팔고 심지어는 정치하는 사람들 부인 빼고는 다 팔아서라도 정치 이렇게 매력을 느낀다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아는 데이비도 저는 제가 68년도에 오니까 데이비도가 4살 때인데 그 후부터 어렸을 때부터 또 그 아버지의 그 신앙교육 이런 거를 봤을 때 참 정직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신앙교육을 받은 그 집안에서는 무슨 부정직하고 뭐 비리를 저지르고 권모술수하고 뭐 이런 거는 천연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11년 정도 이 소수민족의 시의원이 활동을 하면요 더구나 민주당 같은 데서 이 데이비도에 대한 그 흠결을 단점을 잘못된 점을 다 파헤쳐가지고 벌써 이미 공개를 했을 텐데 11년 동안 아무 그게 없어요. 처음에 시의원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데이비도는 군대 갔다 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는 이 베레모 쓴 거 그거를 이제 공개도 하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상당히 그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 하는데 임발부됐다. 그런 뭐 거짓 막 선동도 하고 그랬는데 11년이 지난 데이비도의 지금 평가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더구나 뭐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부모로부터 배운 섬기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11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필라델피아 시민들과 그 누구보다도 그 관계 형성이 잘 돼 있는 후보자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제일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거는 아버님이 그 목사이셨는데 어쨌든 이 필라델피아 또 흑인 목사들이 한국에 많이 왔다 갔다고 그래서 그 데이비도가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또 크리스찬인 거를 알고 그래서 아마 흑인 목사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지금도 혼자 생각하는데 데이비도가 이 시기에 필라델피아 시장으로 이렇게 출마한다는 거 지금 민주당은 지금 프라이머리를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비도는 프라이머리에는 돈 1불도 안 쓰는 거야. 그러고 지금 본 게임에 이렇게 선거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를 전부 따져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그 일전에 그 후원의 밤 행사에 갔을 때 제가 들은 모든 사람들의 그 얘기 중에 공통점은 데이비도는 정직하고 그다음에 검소하고 그리고 성실하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뭐 그런 뭐 혹시 잘 아시는 사례가 있으면 그걸 좀 우리 뭐 두 분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데이비도 시장 후보님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의원님 한 14년 알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한결같이. 성품도 그렇고 본인께서 하신 말씀에 그 뒤에 약속 과정이라든가 항상 똑같으시고 우리 박상희 회장님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또 밸류 중에 하나는 우리 데이비도 후보께서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크리스찬으로 자란 그 배경이 그분의 정치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대도시를 살펴보면 경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위험한 곳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경찰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폭동이 일어나도 경찰을 부를 수가 없고 경찰이 가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정치 중에 하나는 enforce the law 그러니까 법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예를 들어서 켄징턴 시리 같은 곳에서는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마약과 범죄와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를 셧다운 시키자 아예. 그리고 법적으로 위촉되는 분들은 한 블락블락 그냥 다 잡아서 체포해서 그분들을 다시 재활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더라도 우리 법에 위촉되는 분들은 다 우리가 법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 시민들은 또 시민의 권리가 있고 또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와 책임을 지키는 우리 시민이 되고 또 경찰과 정부 기관은 또 법대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난 그것이 상당히 맞다 생각해요. 그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마인드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서도 우리가 법을 준행해야 되고 법을 따라야 되고 우리의 권리도 찾아야 되고 우리의 의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약간 조금 세상이 변했죠. 그래서 뭐 낭만주의도 많고 그냥 무조건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데서 절대로 이 사람들은 터치를 못한다. 그런 게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의 그 후보님의 그런 정책, 강경 정책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법을 지키고 또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어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이 강경 정책이 좀 필요하고 너무나 자유분방 지금 너무나 지금 뭐 성적으로도 그렇고 범죄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이 너무 지금 문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강경 정책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예, 지금 우리 이주양 회장님께서는 제가 이제 정직 검소 성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원칙주의자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주양 회장님께서도 한번. 저는 뭐 이 여담이지만 데이비도가 사실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게 사실 이전 바로 직전에 그 시의원 선거 때 사실 데이비도가 하도 공화당이면서도 민주당 아젠다 쪽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고 또 한인 사회의 일 자체가 사실 민주당 어젠다잖아요. 사실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민족이 있고 하다 보니까 공화당에서 좀 밉보였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공화당에서 이 친구는 공화당이야, 민주당이야, 뭐 좀 그래가지고 그 시의원 나오실 때 사실은 그렇게 서포트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데이빗을 버렸구나 공화당에서.
그래서 초이스도 5번째인가 그랬죠.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려운 여건에서 나오셨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한인으로서 후원을 좀 하고 했었어요. 요번처럼 이렇게 성대한 후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조금 후원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아주 무난하게 이렇게 시의원에 당선되시는 거 보고 야 그러면 이거 당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를 떠나서 이분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겠다. 이미 그 민초들한테 그다음에 그 실질적인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이 돼 있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데이비로가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 중에 이제 그 공화당 시장이 내가 미국에 오니까 76년도에 프랭크 리조라는 사람이 공화당 출신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청 앞에 가면 이렇게 손들고 그 동상이 있는데 정말 공화당으로서는 아마 최초로 시장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76년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임기를 마쳤다 그러면 24년에 47년 만에 공화당에서 만약에 데이비도가 시장이 되면 47만 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거고 제가 이제 한인사회와 이 데이비도가 꼭 이번에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한인 동포들이 가진 투표자는 적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로 물질로 또 몸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은 후원회장이니까 다들 데이비도가 되리다. 우리 그렇게 좋은 쪽만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이고 5월 16일 지나고부터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지 않고는 아무리 현재까지 데이비도의 그 정책이나 또는 시민들과 관계 이런 것들에서 승산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이번에 필라델피아 한인 동포들이 적극 후원하고 봉사활동에 참가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 동포 사회에서 어떤 면에 봉사를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한 거 있거나 또는 구상하고 있는 거 있으면 이 시간에 좀 알려주시면 동포들이 좀 미리 준비하고 참여하도록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5월 16일이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인데 물론 우리 데이비드 의원께서 단독 출마라 당연히 되지만 그래도 선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 참여하셔서 물론 한 표만 나와도 후보로 됩니다. 왜냐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참석하셔서 우리 데이비드 의원을 찍어주시고 그 공화당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11월 7일 날 이제 본선거가 되는데 지금 후보께서 이제 그 캠페인 오피스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많은 홍보물도 이제 준비되어 있고 하는데 지금 필라델피아는 사실 항상 프라이머리가 끝나면 이제 선거가 끝난 분위기로 이제 더 이상 모든 에너지를 프라이머리에 다 쏟기 때문에 다들 이제 지쳐갖고 이제 막 축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역사에도 없던 공화당 후보가 이제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전과는 달리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민주당 후보께서도 이제 운동을 하겠지만 이제 잠깐 좀 슬로우 다운되고 이제 아마 그 11월에 급박해서 한 9월 달부터 이제 열띤 이제 선거전이 벌어질 텐데 그래도 우리 동포들께서 시간 되시는 분들 있으면 누구나가 우리 지금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투표권을 갖고 있는 그래도 한인들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우리 필라델피아가 전체가 1.6 밀리언인데 그래도 우리가 가게마다 비즈니스마다 필라델피아 돌아다니면서 그 이제 선거 홍보지를 붙일 수도 있고 데이비드 의원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
재정적으로 이제 되시는 분들 우리가 모금 운동을 타 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지금 이제 우리 정치력, 신장력 때문에 지금 이제 연방 하원이 4명이고 각 주 하원, 뭐 주 상원 의원, 뭐 메이어 다른 데서도 이제 타운 메이어 다 나오는데 사실 이 대도시의 메이어는 지금이 아마 처음일 거예요. 우리 보스턴에서 한번 우리 샘 씨가 한번 도전했다가 거기는 인구가 아마 한 60만, 70만 정도 되는데 좀 탈락됐고 얼바인에서 이제 또 한 분이 얼바인 시장 누구시죠? 왜 그분이 됐는데 거기서도 지금 인구가 그렇게 여기 우리 필라델피아하고는 비교가 조금 안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번 하셨고, 예,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진짜 미국 5대 6대 대도시에서 시장이 지금 나온다는 건 상당한 일이라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기도로서, 예,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도 또 후원의 밤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또 네트워크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타 지역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들한테 알려주셔도 되고 또 뭐 같이 힘을 합해서 계속 펀드레이징 그리고 홍보 그리고 알림 그리고 유권자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등록하셔서 투표를 꼭 할 수 있도록 요 3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네. 간사님,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진영에도 지금 후보자가 12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한인 2세도 있으세요. 헬렌 김 전 시의원이시죠. 네, 그분이 계시다 보니까 사실 한인 사회의 그 힘이 약간 지금은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쪽에도 지금 후원회가 결석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제 한인들이 좀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아마 프라이머리 그 예비 선거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다시 재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혹시라도 헬렌 김 의원이 후보자가 후보를 이제 거머쥔다면 뭐 정말 역사상 아주 이슈가 되겠죠. 한국 본국 정부에서도 지금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한인 2세 둘이서 미국의 5대 도시의 시장을 놓고 겨룬다. 이거는 뭐 정말 역사책에 나올 일이잖아요. 이게 또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지금 그렇긴 한데 또 뭐 헬렌 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쪽에 지금 워낙 혼돈 상태라 좀 어떤 분이 앞섰다. 그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분이 앞섰다. 막 이렇게 지금 혼돈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 선거까지는 그 프런트 러너 몇 분이 아마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한인들도 좀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후원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눈치들을 보고 계세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데이비로 의원께서 이제 뭐 무조건 혼자 이제 입후보를 하신 경우니까 무조건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프라이머리 전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게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뿔뿔이로 이렇게 가서 지역사회 리더들 만나고 이제 그 정도만 하시지. 왜냐하면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후보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 생각에는 한 분 한 분 저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후보자가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하고 이 후보자라면 차라리 뭐 같이 이렇게 좀 겨누기가 쉽다. 뭐 이런 대화도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면밀하게 지금 분석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프라이머리가 지나야 어느 정도 좀 체계적인 그런 서포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 한 8명이 남았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중에서 한 5명이 좀 강한데 이제 우리 이제 캠프라 그러죠. 캠프에서는 이제 지금 조금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힘을 그 제너럴 일렉션을 모으려고 이제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금 상당히 열심히 여기저기 포럼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고 바쁘시다. 예 엄청 바쁘시게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 한인 동포 사회만 볼 때는 이제 프라이머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또 힘의 그게 이제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다른 타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계속 지금 우리 한인 커뮤니티 후원의 밤을 시점으로 지금 날짜가 다 잡혀 있어요. 5월 말에 뭐
중국, 뭐 베트남, 지금 러시아 계속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제너럴 일렉션에 가까울수록 이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프라이머리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민주당의 많은 보로가 다시 또 시프트돼서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미국 필라델피아 전체 또 타민족의 민주당 보트도 많이 시프트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럼 네. 데이비도 지금 후보자께서 네. 지금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번 시장 선거에서 가장 강하게 네. 그 장점으로 네. 내세울 만한 어떤 정책 좀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법을 지켜 강경 정책, 강경 정책. enforce the law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민주당 의원은 뭐 경찰을 없애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 시민들을 그리고 뭐 커퓨 뭐 그런 법이 새로 생겼는데 네. 어떻게 티네이저를 법으로 다 다스리냐 뭐 다 그렇고 이렇게 유하게 그렇지만 데이비드 의원께서는 법으로 뭐든지 강경하게 하고 또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또 거기에 맞는 더 정책을 가미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간사님도 아까 말씀하신 브로큰 시티 그리고 고인물이 많은 필라델피아 진짜 역사와 독립과 진짜 자산이 너무 많은 곳인데 이것을 지금 이 안에서만 하고 있대요. 너무 민주당이 그냥 장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세계 글로벌하게 오픈 더 도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필라델피아 안에서만 그래서 후보께서는 지금 만약에 되신다면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 필라델피아에 관심하고 있고 우리가 그냥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세계로 향한 필라델피아로 그리고 또 많은 유학생도 더 드리고 관광객도 더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민자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민자의 고급 인력이 많은데 언어와 문화 장애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니면 타민족의 다른 곳에서는 뭐 닥터로서 뭐 전문인으로서 일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발휘 못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렇지만 그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본인들의 전문 직종을 이 필라델피아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데이비도 좋은 정책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동포사의 구성분포를 보면 지금 1세, 1.5세, 2세 이렇게 세 세대가 지금 공존하는 이런 시점인데 우리 두 후원회장님들은 뭐 1.5세라고 그래도 될까요? 저는 1.5세인데요. 그렇지? 예. 1.5세. 그리고 이제 또 2세들은 주류사에 많이 나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1세, 1.5세, 2세들이 이렇게 모두 데이비로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우리가 만든다면 그야말로 그동안은 우리 필라델피아 동포들이 우리 2세, 1.5세 시장이 아니라 외국 시장들 둘러리 서주고 후원해 하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빌 그레이, 윌슨 굿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아주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지지를 했어요. 네. 그래 그분들이 이제 시장이 됐고 그래서 이제 모 부인은 거기 시장의 비서실에서 근무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둘러리가 아니고 우리 필라델피아 동포들이 주역이 돼서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처음에 나올 때, 두 번째 나올 때 실패할 때 후원회장 갖고 그 다음에 또 처음으로 시의원에 당선될 때도 후원은 회장을 했는데 그때 저는 집이 앰블러인데 메인 라인인데 제가 다운타운에 조그만 건물이 있어서 집 주소를 글로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 필라델피아 시에 선거 등록을 하고 데이비도를 찍고 그러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링컨 드라이브 그 다음에 루즈벨트 블루베드 그 선상에 일하는 사람 셋을 데리고 그 추록에다가
꼽는 거 그걸 한차 싣고 가서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그 꼽았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임마누엘 교회 고인호 목사라고 있는데 이분도 총각 시절에 오기양 목사님 교회 출석을 했어요. 그 자기도 그 은혜를 이 데이비도에게 갚겠다 그래가지고 이 투표소 브로드하고 그 롬바르드 코너에 있는 투표소에 가서 이 투표 감시관으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이랬는데, 그때도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고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게 돼서 뭐 후원금이 뭐 몇만 불이다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야말로 모든 필라델피아 동포들이 기도하고 후원해서 그게 당선이 되는데, 저는 그때 그 감격이라는 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개표를 하는데 거의 졌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개표 그 음식점에 바에 쭉 둘러앉아서 지금 개표 현황을 보는데, 이게 지니까 다들 갔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는 끝까지 기다려보자고.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이게 93표인가 뭐, 그런데 어쨌든 저쪽에서 뭐 그거 뭐지 수긍을 안 하고 변호사를 산다. 그래서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선거금을 다 썼기 때문에 모 씨가 변호사비도 내고, 정말 데이비드는 처음부터 우리 한인 동포들의 후원이 있었다는 걸 저는 기억하고 있고, 그때처럼 우리 1.5세, 2세, 3세가 힘을 모아서 이번에 후원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봉사할 게 너무 이제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후원해서 하겠지만은 9월, 10월 달 되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사무실 하나 다운타운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선거 사무실 하나 개소해서 정말 한인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운타운에서 그야말로 한 달, 두 달간을 이렇게 시간을 많이 사면서 릴레이식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후원을 하면은 이번 기회에 당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제가 끝내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선거는 바람이라 그럽니다. 선거는 바람. 그래서 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던 그 해에 노무현 대통령은 3등이었습니다. 이회창 씨가 1등이었고 단독 1등이었고 정몽준 씨가 2등이었고 노무현 씨는 3등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3등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 그 사건이 일어날 만한 필연이 있었습니다. 필연이. 근데 저는 지금이 완전히 이 민주당 텃밭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47년 만에 처음으로 이 공화당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가능성이 있고, 올해가 또 필라델피아 시장 100번째 선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그 우연은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데이비도 시장이 이런 멋진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비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시는 후보로서 지금 시카고는 BLM 때문에 뭐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도 경찰이 와도 그냥 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도 나서서 그 처벌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그 사회를 수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법과 원칙,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시고 이런 모든 그걸 조합해 보면 이 필연적으로 데이비도 후보께서 시장에 당선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시의원을 하신 게 시장을 하시기 위한 시작이었고, 또 저는 이 필라델피아 시장이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으로 가는 그런 발판이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데이비도의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포스터 들고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